사업계획서 작성 실무를 맡게 된 폴라리스 경영 컨설팅의 김경호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러 대표님들이 그동안 창업을 쭉 해왔고 또 한 번씩은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여러 창업 기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평가를 받게 되고 실제 또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어떻게 하면은 사업 계획서를 잘 작성을 해서 우리가 실제 원하는 그런 사업을 달성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창업 목적이라든지 사업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창업 교육을 받게 되었고 실제 여러 가지 창업에 관련된 사업 계획서 작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툴도 많이 공부를 하여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우리가 말하는 과제 선정부터 해서 과제명부터 해가지고 실제 창업자들이 작성해 놓은 사업계획서를 평가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 부분들이 이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서인지 실제 내가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가 사업의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인지 이렇게 판단이 이렇게 금방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는 사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포인트로서 실제 이렇게 평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점들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고 또 어떻게 해서 내가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핵심 그런 포인트 위주로 이번 시간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 포인트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지금 사업의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 장의 하나의 사업계획서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7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 부분들이 과제명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논리 전개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개요부터 해서 여러 가지 성장 배경, 그 다음에 아이템 부분, 시장 수요 부분, 그 다음 사업 마케팅 전략, 재무 계획해서 이러한 각 파트별로 우리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겠고요. 사업 계획서 작성하면서 가장 큰 주안점은 뭐냐면 창업 관련 여러 가지 기관에서 아니면 사업 단위별로 그 요구하는 사안들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 부처별,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어떤 사업 제안인지를 공고문을 통해서 면밀하게 이렇게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사업의 아이템에 이렇게 포커스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놓치는 부분들이 왜 이를 지원을 하게 된 기관들의 모집한 사업 배경에 그 다음에 사업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경들을 충분히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작성을 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사업 계획서를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실제 평가받는 데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사업 공지문을 정확하게 읽어본 부분부터 우리가 그런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 또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 해 나가는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뭐가 완성이라는 게 없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하고 또 어떤 기술이 변화하고 고객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수시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사업계획서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잘 담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게 저희들 주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우리는 여러 가지 먼저 선행 학습을 통해서 쭉 해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업 계획서 우리가 특히 3년 미만의 창업 기업들이 포커스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사업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주시해 보시면 이 사업 계획서에서 요구하는 포맷이 있습니다. 그죠? 양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요구하는 사안들이 있는데 가장 공통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술 사업화라는 가지하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기술 사업화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쉽게 말하면 잠깐만 조금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네. 잠깐 끊어도 예, 제가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가장 큰 주안점은 일단 기본적인 공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각 항목별로 구성을 하되 그 부분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각 차트별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현황 부분이죠. 기업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 기업이 물론 이제 3년 미만 기업들이 많겠지만 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뭐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그 대표자의 역량 부분들 내가 어떤 부분에서 전공을 했고 또 어떤 분야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진 기술이 뭔지를 이렇게 상세하게 보여주는 게 특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보시면 그 성장이나 창업 배경 차트에서 보면 우리가 가진 사업 아이템의 영역 부분이 어떤 영역으로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가치사들이라든지 내 사업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을 어떻게 내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가 가지고 하는 사업 방향이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내 제품은 경쟁사 대비 어떻게 차별화되어 있느냐. 우리가 말하는 내가 가진 제품의 장점, 특장점은 항상 내 기준으로 설명이 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저희들 사업계획서를 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나의 제품에 대한 특장점은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 제품을 항상 비교 분석이라 그러죠. 우리가 말하는 벤치마킹이라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지만 여러 가지 앞서가 있는 제품들의 특히 우리 창업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후발주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특히 말하는 내가 만든 기술이 세계 최고의 기술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후발주자라서 내가 가진 기술, 내가 가진 역량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력이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큰 대기업의 흐름 구조보다 항상 후발주자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래서 틈새 시장을 찾아내고 틈새 기술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차별화시켜 갈 거냐. 그래서 제품에 대한 부분들도 항상 그런 기업의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각 기업들의 제품군들이 왜 이렇게 시장을 선도하고 리드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가진 제품은 경쟁사 대비 제품 대비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의 특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실질적인 시장에서의 경쟁을 끌어가는 데는 상당 부분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내가 사업성을 판단하고 시장성을 분석할 때 나의 제품군들은 여러 시장에서 내가 특히 한 세 가지 이상의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쭉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내가 마케팅을 한다든지 앞으로 내가 시장을 진입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고객을 어필하고 실제 기업들의 어필이 되어서 내가 사업의 성장 동력으로 가져가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면밀하게 분석이 되어 있느냐. 실제 사업계획서에 반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석이 잘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죠. 그래서 있지만 대다수 일단 기업들의 사업계획에는 상당 부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분석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다음 핵심 고객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 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든지 링 캔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툴을 통해서 핵심 고객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고객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특히 우리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초기 다 창업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제품군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얼리 어답터에 해당되는 그 초기 구매 고객들에 어떻게 어필할 거냐가 사실은 사업의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고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나는 자본과 기술력에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만든 제품 초기에 많은 사업 자비를 들여서 개발했는 제품들, 특히 시제품이지만 이 제품군들이 어떻게 그러면 시장에서 팔릴 거냐. 내 고객은 내가 만든 제품을 얼마나 또 어떻게 얼마나 많은 가격에 이것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고객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전체적인 흐름에서 털이 끼어진다. 왜냐하면 초기 시장이 시장도 물론 중요하고 제품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제품을 구매해주고 해주는 부분들은 고객이기 때문에 이 고객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써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면 다 이렇게 보시면 20대, 30대, 대학생, 아니면 직장인, 아니면 여러 가지 팩터도 구성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한 2단계, 3단계만 더 이렇게 파고들고 고객을 정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부분들이 훨씬 더 우리가 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사업을 진행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정의를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 이 고객의 수에 따라서 시장 수요가 나와주고 이 시장 수요에 매출액을 곱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매출 규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수요와 이 고객 수요가 매칭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이 데이터의 신뢰성에서 상당 부분 신뢰성을 잃기 때문에 이 정의를 한 번 더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아이템 기술 사업성 부분인데, 자, 과연 내가 만든 이 아이템이 어떻게 차별성을 가져가느냐.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도표화 시켜주는 게 가장 좋겠죠. 디자인, 기능, 가격, 편의성,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내가 가진 아이템의 특성을 기존에 나와 있는 경쟁사 제품 대비해서 어떻게 특장점이 있고 앞 시간에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경쟁사 제품 대비해서 적어도 3가지 이상의 특장점을 꺼내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더 개선을 시키고 차별화를 시킬 거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사실은 이 사업의 모든 사업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시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있는 서칭을 통해서 이렇게 찾는 것보다는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판매가 되어 있고 그 제품들을 실제 분해도 해보고 기술성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서 기업에서 제시된 것보다는 훨씬 더 꼼꼼하게 특장점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내가 만드는 기술들이 과연 경쟁사 대비 어떤 기술인가 그 다음에 기존의 기술과 내가 개발하자는 기술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성능을 개선할 건지 기능을 개선할 건지 디자인을 개선을 할 것인지를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끌어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특허 저작권 부분인데요. 기존에 실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업화 선정에서 물론 특허 부분들을 나름대로 등록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화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진 제품이 어떤 특허의 저작권에 걸려서 이 부분들의 어떤 클레임을 받는다든지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특히나 초기 아이템 분석에서부터 해서 실제 아이템 개발 들어가기 이전 단계에서 특허 부분을 미리 선행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특허에 관련 키프리스라든지 특허 조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특히 사전 조사를 통해서 먼저 선행 작업을 해줘야 되고 또 내가 만든 이런 기술들이 특허에 침해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특허로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전문가들의 특히 변리사분들이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한 번 더 검증을 한 다음에 사업 개발에 들어가는 게 맞다.
그래서 과연 내가 한다는 기술들, 이러한 아이템에 대해서 어떻게 특허를 등록할 수 있을 것인가. 세상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제품들이 과연 경쟁사 대비 어떤 차별성이 있으며 향후에 내가 기술 개발이 되었을 때 경쟁사들이 어떻게 나의 제품을 따라잡고 아니면 시장을 다시 내가 선도해 나갈 것인지 그런 지속 가능성 부분들을 충분히 검증을 해 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 인정이나 시상 부분인데요. 내가 가진 제품, 그 다음에 기술 부분들이 내가 가진 제품의 어떤 성능 부분에서 객관적인 인증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초기 창업 같은 경우는 제품이 거의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검증을 받을 것이냐, 여러 가지 지원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이면 식품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실시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가진 식품 효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분에 대해서 아니면 기술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거쳐서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다. 이 부분들이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반영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기술, 이것은 나의 어떤 품질력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내가 갖고 내가 어떤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찾아갈 거냐.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실제 사업계획서에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가는 게 상당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 현황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처음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자료를 통해서 시장의 수요라든지 트렌드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보다 보면 이 내용들이 과연 이 사업에 얼마나 연계를 가지고 있고 시장 규모는 세계적인 시장의 규모, 국내 시장 규모, 전체적인 아이템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수요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가 개발했는 아이템이 이 시장 속에서 마켓쉐어를 얼마나 점유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고객의 세그멘트, 고객 분류부터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이 시장 규모와 내가 개발해서 만든 제품이 시장에서 얼마나 마켓쉐어 1%라 했을 때 이 1%의 점유 가능성이 있을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조금 더 신뢰성을 가져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을 분석할 때는 수출 시장과 국내 시장의 시장 규모, 그 다음에 내가 가능한 마켓쉐어 점유 가능한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조금 더 구체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데이터죠. 왜냐하면 시장 상황은 항상 변화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추정치지만 조금 더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 나의 어떤 매출 규모, 앞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실제 매출액을 어느 규모로 가져갈 건지를 이 부분에서 충분히 검증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주시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산업 환경 부분인데, 자, 산업 환경은 여러 가지 우리는 분석 툴을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하는 사업의 아이템과 그 다음에 내가 가고자 하는 사업 방향성들이 기존에 제대로 된 부분들이 맞는 건지, 산업의 정책적인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내 매칭이 되는 것인지, 내가 가는 사업 방향성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거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사업계획서에 이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는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어 있는 건지, 내년도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사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과연 내가 하는 업종들은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니면 수출 시장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는지, 이러한 환경 분석들을 정확하게 끌어내서 분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나의 사업과 이슈화 시켜서 내가 가고자 하는 정책적인 과제들과 이렇게 매칭하는 부분들을 끌어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사업계획서에 구상하고 작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고객 트렌드인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고객의 아까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시장들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죠. 고객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라든지 트렌드, 구매 트렌드라든지 소비 트렌드가 특히나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죠. 아무리 시장이 어렵다 하지만 오프라인 시장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온라인 시장 오히려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추세에 맞춰서 그럼 나는 내가 만든 제품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오프라인에 의존하던 것을 어떻게 온라인화 시켜서 갈 건지 이러한 부분들이 사업계획서의 모든 부분이 들어가 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 목표 시장 부분인데요. 지금은 시장 부분들이 창업의 사업 아이템에 따라서 초기부터 해서 국내 시장이 아닌 수출 시장으로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국내 시장이 상황들이 많이 어렵고 실제 경쟁력이라든지 진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국내 시장은 많이 성숙되어 있는 성숙 시장이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요즘은 젊은 기업, 젊은 대표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출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내가 만든 제품군들이 실제 수출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국가별로 아니면 제품 개발부터 해서 디자인 모든 부분들이 수출에 맞춰서 이렇게 포커스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시장을 목표로 하느냐, 수출 시장이냐 국내 시장이냐. 국내 시장이라면 특히나 이 부분들이 지역별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목표를 할 거냐,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 규모와 내가 목표로 하는 시장 규모와 내가 진입 가능한 시장, 이렇게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세그멘트해서 정확하게 수요와 그 다음에 매출 목표를 산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경쟁 환경인데요. 지금 이제 또 우리 초기 기업 같은 경우는 경쟁 제품을 이렇게 사실은 분석하는 내용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그렇지만 내가 하는 사업이고 내가 하는 아이템들이 시장에서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이것은 우리가 정말 이게 자료상으로 찾아서는 한계가 있다. 실제 시장에서 뛰어다니고 발로 뛰어다니면서 팔리는 제품들이 왜 잘 팔리고 그 고객을 사가는 고객들을 왜 사가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면밀하게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후발주자고 이미 선도하고는 기업들이 시장을 끌어가는 시장에서 후발주자로서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시장들이 결국은 경쟁사 대비 내 제품이 판매가 되어야 되고 실제 마켓쉐어를 점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기존에 2019년도 올해 2020년에 마무리되어 시점이지만 2019년도에 저희들 그 10대 발명품 히트 제품들을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세계 시장에서의 글로벌 제품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제품과는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 시장, 해외 시장에서는 기술이 선도하는 제품군들이 실제 그 시장을 선도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이라든지 그런 추세에 맞춘 그런 기술력과 자본을 담보한 그런 제품들이 나와 있지만 국내 시장은 다회가 보시면 간단한 아이디어라든지 히트 상품을 하는 모든 부분들이 오히려 기술적인 보다는 아이디어, 그 다음에 기능 개선 이런 제품들이 거의 주력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든 제품이나 식품이 되든 공산품이 되든지 그 제품들이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내가 경쟁사 대비되어 있는지를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장점화 시킬 건지를 이렇게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한 번 더 내가 발로 뛰는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면밀하게 꼼꼼하게 체크해서 그것을 나의 장점화 시켜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케팅 전략인데요.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툴을 통해서 많이 학습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학습했는 부분들이 사업 계획서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과연 내가 하는 사업들이 어떤 모델로서 되어 있느냐.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든지 린 캔버스를 통해서 많은 학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가장 사업 계획서에 어떻게 반영을 시켜줄 거냐.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이러한 사업 모델이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이러한 모델을 통해서 사업 계획서에 반영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 사업 전략이나 목표 부분인데 여러 가지 비전이라든지 핵심 가치라든지 중장기 전략을 이렇게 나름대로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뒷시간에서 한 번 더 그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목표가 무엇이냐 또 아니면 또 어떻게 전개를 시켜갈 거냐 나에 맞는 사업이 과연 그냥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어떤 고객이나 그 다음 시장에 아니면 국가에 어떠한 공헌을 할 것인지 그 다음 내가 만든 제품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담고 있느냐 우리가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을 쭉 보시면 나름대로 기업의 트렌드, 디자인 컨셉이라든지 철학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제품에 이렇게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봐보시면 특히 자동차 같은 거 예를 들어 보시면 자동차의 어떤 그레이드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그 그레이드가 맞는 제품들이 이렇게 스타 제품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런닝이 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그 부분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든 제품군들이 아니면 내가 하던 사업 목표들이 과연 사회적인 가치라든지 어떤 고객의 어떤 기업 부분들에서 가치를 제한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게 가능한지를 한 번 더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업의 가장 첫 단계이고 특히나 요즘은 이제는 팀 창업, 개인 창업보다는 팀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의 어떤 가산점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팀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팀원들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공유가 되느냐 하는 것을 아니면 내가 만든 나의 어떤 기업의 가치, 목적이 과연 팀원들과 어떻게 공유가 되고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유를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케팅 전략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실제 기존의 앞 시간에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해왔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제 포피 차원에서 제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러한 활동들을 그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대개 보면은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보면은 거의 공통적이라 할 수라도 있는데, 과연 내가 만든 제품에 어떤 제품을 포지션 할 거냐. 시장에 어떤 나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포지션 할 거냐. 가격대는 과연 이게 설정했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맞는 것인지,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시장을 진입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프리미엄 시장을 진입하기 위한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의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실제 내용이 그렇게 없습니다. 이게 다 보면 온라인 시장을 어떻게 하겠다, 오프라인 시장을 어떻게 가져가겠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자료를 가지고 과연 마케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내가 만든 제품이고 내가 만든 제품이 시장의 경쟁사 대비 어떻게 포지션하고 유통 전략도 내가 온라인 시장으로 갈 거냐 아니면 수출 시장으로 갈 거냐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내가 사업을 전개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애매하게 들어가 버리면 결국은 시장에서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마케팅 전략들이 어떻게 실행을 할 건지 아니면 기관별로 그런 추진 로드맵을 제대로 설정을 하고 기술 개발부터 해서 실제 제품 개발을 하고
그 다음 마케팅 전략을 전개하는 전체적인 일정 수립부터 해서 모든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재무 가치인데요.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내가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 규모 내에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겠죠. 그러면 각 기관마다 지원하는 그 지원 사항들이 과연 내가 하는 이렇게 사업하고자 필요한 항목들과 내가 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 아이템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건지를 그 사업비를 편성해서 좀 더 세부 항목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실제 매출 계획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내가 말하는 실제 시장 수요와 목표 시장과 고객군들의 그다음에 내가 만든 제품의 가격대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조금 더 추정치지만 조금 더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된다면 전체적인 매출 계획이 나오겠죠. 그래서 월 매출액, 그 다음에 연간 매출액, 그 다음에 2개년, 적어도 3개년의 매출 목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매출액 대비 내가 들어가는 고정비라든지 변동비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가져갈 건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가 과연 만든 데이터가 이 추정치지만 이게 어떻게 재무계획이 조금 더 그래도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될 거냐.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초기 창업계획 같은 경우 매출액 대비 거의가 뭐 10억 미만이 많기 때문에 10억 미만이라는 매출 목표 대비했을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영업이익률은 적어도 한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목표치로 갖는 재무계획을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 기업이 과연 이 대표가 이 사업을 해서 실제 매출액을 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과연 그런 손익구조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손익분기점 달성 시점이 어떻게 되고 그랬을 때 이 손익분기점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느냐. 그러면 전체적인 매출액 대비 고정비, 운영비를 다 빼고 영업이익률이 최대한 10% 이상의 갈 수 있는 그런 재무 구조로서 계획을 편성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맞지 않으면 그 부분들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해서 실질적인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야 우리가 말하는 데스빌리죠 3년의 고비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제대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 재무제표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투자사라든지 IR 대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어필이 되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사업 계획서에 대한 포인트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번 더 정의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사업에 내가 만든 이 사업 과제가 과연 시장성 있고 사업성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이런 사업 과제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지원기관에서 제출하고자 하는 그런 포인트들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 번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한 더 주관하는 그런 공고 내용들을 면밀하게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그러한 사업계획서의 내용들이 빠짐이 없는지 한 번 더 그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